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미증시나 유럽이라든지 주요 증시가 약간의 아래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지 못하면 약세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요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결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금투세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참 좋지도 않은데도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오늘 아침에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 첫 번째로 수급이 막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 중심에서요? 역시나 2차전지 중심 그리고 바이오인데 왜 바이오까지 이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오늘 그 전체적으로 금투세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오늘 금투세 폐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나 세계 증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로 인한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자 AI 그리고 바이오, 양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죠. 국가바이오위원회를 12월 출범하겠다. 12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이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면 코스닥에서는 일단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앞전에 공부했었던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알테오전 차트 보면 알테오전이요. 하락하고 있었어요. 장중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기사와 연결이 되면서 금투세 폐지와 연결이 되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현 구간대에서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예요.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르기는 했죠. 근데 이거를 일단 하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조정을 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것이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못하면 크게 물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앞전에 봤던 금투세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업종 연결고리로 인해서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연속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바이오주들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밀렸다가 이렇게 9% 상승해서 대단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에코프로 2차전지인데 이런 흐름을 보여주죠. 아직까지는 정배열 장기적인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 구간대에서 보면 하방 경직이 나왔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6%가 상승을 해주면서 그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단 조건이 여기에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종목을 보고 그러면 시장이 왜 안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드릴 건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 6%를 보여주면서 어제 분명히 전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의 수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가 나왔는데 오늘 이슈, 뉴스로 인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냐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대한 증시가 상승하고 또는 여기서 꺾일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이렇게 9%. 자, 그전엔 이런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아침에는 분명히 음봉이 나오거나 개파락을 했으니까 어땠겠어요? 이거 시장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오늘 장대 양봉이고 요번 주에 또 양봉이 나와서 13만 원을 유지를 하면 지수가 조정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슈마 지수도 1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보면은 역시 그 아침에는 바이오주들이 살짝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2차전지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연결고리 금투세라면 과연 돈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지가 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이슈는 방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긍정적인 이슈 제가 앞으로 미국 주식을 보면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오늘 같은 그 이슈가 나오려면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이다. 반도체 관련 이슈가 테스트를 끝나고 이제 진짜 실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약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시장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보시고, 다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삼성전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역시나 안 좋았다.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나 이제 바이오나 2차전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종목들이 매수나 보유 관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짝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제 미증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증시가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 안 올랐잖아요. 미증시가 꺾였는데 오늘과 같은 금투세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만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는 지금 이제 포인트인데 52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락했을 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정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반도체 지수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월차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그대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하락하는 확률도 넓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바이오주들이 꺾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금투세 발표 있기 전에는 하락을 일부 하고 있었다. 하락이 우위였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이슈가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에서 유지가 되거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상승이지만,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는 좀 이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무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S&P 500은요. 이게 월차트인데 어때요?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그대로 그냥 상승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경계해야 될 그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는 게, S&P 500도 지금 5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현 구간에서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 장대음봉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미증시가 약하다,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0월 31일 날 이런 장대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이렇게 장대음봉 마이너스 2.7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그 기술적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볼 때.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대선에 대한 결과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느냐 악재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레벨업이라든지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저는 차트를 남들은 지나온 차트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수급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스닥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우지수는요. 다우지수도 버거워하죠. 자, 어때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버거운 모습이 오히려 지지가 돼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요, 이거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확률적인 분석을 해내느냐인데, 지금은 좀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하고의 혼조세가 있다 하더라도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독일 어때요? 독일은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독일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정고점 시도도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는. 유로스톡스는요. 유로스톡스는 좀 약하긴 하죠. 대만은요. 오늘 대만이 살짝 좀 올라가주면서 정고점이거나 아니면 대만 증시에서 2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명확하게 어떻게 갈 거라고를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듯이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들이 이제 중요한데, 기술주들을 보면 어찌됐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 좀 파격적인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체크하고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현 구간대에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몇 조의 투자 영역이었던 분야 중에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는 지금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죠. 상승할 때는 꼭 2차전지가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경계해야 될 부분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금투세 뉴스 나오기 이전에는 매도 우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며칠이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수급이 이어질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미증시처럼 이렇게 버거운 모습 때문에 하락하는 각도가 생긴다, 그렇더라면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이것 또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주 좋게도 대선주들의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테마주로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추천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워낙 혼조세가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참 어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나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좀 보면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좀 활용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증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미국은 그동안 상승했던 그 갭들, 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본 건데, 삼성전자가 전혀 살아나지 못해요. 뉴스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약하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업종을 선택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변동성이 정말 큰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지수가 살아있어서, 아니면 횡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줘서 테마주 장세가 계속 될지, 아니면 변동성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곡소리를 줄지, 아니면 기회를 줄지, 그 변곡에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